자, 그리고 우리가 포 구문 그리고 인 구문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변수를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오른쪽에는 컬렉션 객체를 쓸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리스트 그리고 딕셔너리 이런 컬렉션 자료형들을 인 오른쪽에 기술을 해주고 자, 포 블럭이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콜론을 지정해 주시고 밑에 여러분들이 반복할 내용들을 기술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컬렉션 객체가 오는 부분에 바로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일련의 숫자들을 생성해낸 후에 반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range라고 하는 함수는 원래 일련 번호, 시리얼한 그런 숫자들을 생성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라서 그 함수를 바로 인 오른쪽에 기술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반복을 수행하는데 일련 번호를 생성한 후에 반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포 구문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range 함수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살펴보면 우선 지정된 범위 내의 어떤 값들을 생성하기 위한 그런 내장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range 함수는 총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동작을 하는데 우선 첫 번째 파라미터는 생성할 숫자의 첫 번째 숫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생성할 숫자 범위의 마지막 숫자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다가 10을 써주시면 9까지 생성을 할 거고 11을 써주시면 10까지 12를 써주시면 11까지 생성을 할 겁니다. 항상 우리가 마지막 그 인덱스 지정 위치에 마이너스 1만큼 숫자가 생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슬라이싱에서도 그랬었죠. 슬라이싱은 시작 인덱스, 종료 인덱스, 그 다음에 스텝 그렇게 배웠는데 동일하게 여기에 range 함수도 3개의 파라미터를 가지면서 각각 우리가 슬라이싱 했을 때의 그 콜론으로 구분된 그러한 그 숫자의 의미와 동일한 방법으로 range 함수가 동작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자는 마지막 매개 변수는 스텝입니다. 건너뛰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 이 3개의 값을 어떻게 지정해 주느냐에 따라서 숫자들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밑에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금방 이 range 함수에 대해서 잘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range 함수 호출하면서 10이라는 값을 넘겼습니다. 자, 우리가 스타트와 스탑 스텝인데 하나의 파라미터만 넘기면 우선 시작은 0부터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고 마지막 위치를 마지막 숫자를 10으로 고정을 했으니까 10-1이니까 9까지 생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 숫자 값을 생략을 했을 경우에는 0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숫자를 하나만 이렇게 인자로 넘겼을 경우에는 항상 그 숫자 마이너스 1까지 생성이 되니까 0부터 9까지 이렇게 숫자가 일련 번호로 생성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파라미터를 2개 넘겼습니다. 1과 11. 자, 시작하는 숫자는 1이고 마지막 숫자는 11로 주어졌는데 마이너스 1까지 생성이 되니까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 이렇게 숫자가 생성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스텝 파라미터까지 같이 넘겨서 시작되는 숫자는 1, 그 다음에 마지막 숫자는 11인데 마이너스 1만큼 생성이 되니까 10까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스텝을 2로 줬더니 어떻습니까? 그렇죠. 건너뛰기의 의미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1, 3, 5, 7, 9까지 이렇게 출력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0, 2, 4, 6, 8, 10이라고 하는 짝수만큼 여러분들이 숫자를 생성을 하시려면 어떻게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레인지의 파라미터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신다라고 하면 자, 레인지 자, 우선 0부터 시작해야겠죠. 0, 2, 4, 6, 8, 10이니까 그리고 11까지 넣어 주셔야겠죠. 10까지 생성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2칸씩 건너뛰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레인지 함수를 위해서 생성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생성되는 숫자가 0, 2, 4, 6, 8, 10 이렇게 숫자가 생성이 된 거라는 것을 실습을 통해서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 반복문과 레인지 함수를 어떻게 우리가 같이 혼용해서 쓸 것인가 보시면 자, 우선 레인지 함수로 우리가 이렇게 10까지 숫자를 주면
0부터 시작하고 10-1까지 생성이 되니까 0부터 9까지 생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생성된 숫자는 우리가 list 함수로 이렇게 형변환을 해주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list 타입으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list라고 하는 함수는 list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주는 그런 함수라고 우리가 앞서 살펴봤는데 range라고 하는 함수에 의해서 생성된 객체 숫자들을 우리가 list 타입으로 변환을 해서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고 자, 마찬가지로 1부터 11까지 하면 10-1이니까 10까지 생성이 되겠죠. 11-1이니까 10까지 생성이 될 겁니다. 시작하는 숫자는 1이기 때문에 1부터 이렇게 시퀀셜하게 시리얼 넘버들이 생성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자, 이번에는 10부터 0까지 거꾸로 했습니다. 시작하는 숫자를 10으로 하고 마지막 끝 숫자를 0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건너뛰기를 -1로 해주면 이렇게 10부터 1까지 거꾸로 역방향으로 시퀀셜한 숫자의 시리얼 넘버들을 저렇게 생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성되는 숫자를 그러니까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저렇게 일련의 숫자들을 생성을 해냈는데 for loop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반복 처리를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오른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for 다음에는 변수 이름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in 키워드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바로 range 함수를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시작하는 숫자는 1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11에 -1만큼이니까 10까지 반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두 칸씩 건너뛰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홀수만 출력이 됐죠. 1, 3, 5, 7, 9 이렇게 홀수들만 출력이 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밑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시작하는 숫자가 0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숫자는 11로 지정을 했는데 -1만큼이니까 10까지 0부터 10까지 쭉 숫자들이 생성이 되는데 건너뛰기를 두 칸씩 건너뛰기를 했습니다. 스텝이라고 하는 옵션을 2로 줬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10까지 두 칸씩 건너뛰면서 출력을 하니까 이렇게 숫자들이 출력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for loop와 range 함수는 굉장히 빈번하게 자주 사용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9단 값을 이용을 해서 2단을 계산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range 함수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if 조건문을 쓰시면서 else라고 하는 구문이 있었습니다. if문에 등장하는 else 구문은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의 수가 바로 모든 조건을 만족하지 않은 경우에 else 앞쪽에 있는 어떠한 조건도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바로 else 블록 부분이 코드가 실행이 됐었는데 이 for 반복문에서도 else 구문을 쓸 수 있습니다. 다른 랭귀지에서는 이 else라고 하는 것이 for 구문에 등장하는 그런 경우가 없는데 파이썬은 for 구문 안에서 else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for 구문 안에서 else를 쓰면 어떠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느냐죠. else 구문이 바로 for 반복문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반복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else 블록을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줍니다. 보통은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는 그 부분을 어떤 if문을 위해서 조건 체크를 해줍니다. 만약에 이게 마지막 for 구문의 반복의 마지막 부분이면 for 구문을 수행한다면 어떻게 수행하라라고 해서 for 구문 내에 if 구문을 써서 반복의 마지막 인 경우에 특정 코드 블록을 이렇게 수행하라고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실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뭐 조건을 체크하거나 하실 필요 없이 파이썬에서는 이 else 구문을 이용을 해서 반복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 부분이 한번 실행돼야 되는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for 구문과 else 구문을 이용을 해서 그 부분을 구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이제 for 구문은 살펴봤기 때문에 일반적인 for 구문대로 해 주시되 이렇게 동일한 들여쓰기 위치에 else를 적어주시고 for 구문이 종료되는 시점에 실행돼야 될 코드들을 여기에 작성을 해주시면 for 반복문이 반복해야 되는 숫자만큼 반복을 하다가 반복이 끝나는 시점에서 마지막으로 이 else 블록 코드를 실행을 하고 for 구문이 최종적으로 종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이 포 구문과 레인지 함수를 이용을 해서 구구단을 출력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관련된 예제이고 거기에 else 구문까지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해서 for else가 동시에 사용되는 예제를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레인지 함수를 써서 1부터 10까지 일련 번호 숫자를 생성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1부터 9까지 생성이 되겠죠.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 1만큼 우리가 생성을 하니까. 그래서 우선 생성을 한 숫자가 1부터 9까지의 이렇게 리스트로 생성이 되면 첫 번째 엘리먼트를 1이라고 하는 것을 꺼내서 i에 저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2 곱하기 i의 값을 수행을 해서 answer라고 하는 ans 변수에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i에는 1이 들어있고 계산된 값은 2라는 값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동일한 그 포매팅, 문자열 포매팅을 이용해서 ans 어떤 곱셈 계산된 값을 여기에 저장을 하고 지금 현재 i의 값을 여기에 출력을 합니다. 1이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계산된 값은 2가 출력이 될 겁니다. 가장 첫 번째 반복에 의해서 수행되는 값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2를 꺼내서 i에다 넣고 나머지 이 for 블럭을 실행을 하면 이번에는 i에 2라는 값이 들어있을 거고 ans에는 4라는 값이 들어있을 겁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여기에 2, 4 이렇게 출력될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반복문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제가 지금 했던 것처럼 자, 이 레인지 함수에 의해서 출력된 값들을 여러분들이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꺼내서 이렇게 대입해 보면서 실행 결과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 출력 결과가 이렇게 출력으로 표시가 된 거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9까지 반복을 해서 화면상에 이렇게 출력을 하고 그리고 else 구문은 for 구문의 반복이 끝나는 시점에서 한번 호출이 된다고 했으니까 9까지 출력을 하고 29, 18이라고 하는 값을 마지막으로 출력을 하고 나서 이 9구단 2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는 표준 출력으로 프린트해 주는 함수에 의해서 표준 출력으로 이렇게 출력을 한 다음에 for 구문, for 반복문은 최종적으로 종료가 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른 랭귀지를 사용해 보셨던 분들은 금방 지금 제가 드린 내용을 이해하실 거고 처음으로 이 파이썬 랭귀지를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반복문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우실 수 있지만 지금 제가 했던 방식으로 여러 개의 엘리먼트 중에서 각각 순서대로 엘리먼트를 꺼내서 이 for 구문에 있는 변수에 저장을 하고 for 구문의 블록들이 실행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시고 직접 연필로 기록을 해 보시면서 포르프를 이해를 하시면 훨씬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